문화기획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문화기획이라는 것이 재미있게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어라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삶의 질은 결국 행복하자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충족되고 그것이 영월의 어떤 삶의 질서로 만들어지면 그걸 영월 문화라고 하는 거고, 결국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거는 행복하게 잘 살자는 이야기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 일상의 소중함들이나 관계의 소중함들을 얻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크게 부여 안 하고 사는 거 아닐까. 영월의 또 다른 행복함들을 찾아가고 더 행복한 삶들을 꾸리고자 하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골에 정감이 있을 것 같고 공동체가 잘 살아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면 저는 이미 문화도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영월 문화가 하나일까? 굉장히 다양하고 세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렇지만 다양한 가치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 굉장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서 가장 핵심 가치로 두는 게 뭡니까? 거버넌스입니다. 일상이 예술일 것 같은 사람들. 그런 도시를 우린 예술의 도시 파리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려와서 만들어지는 도시의 이미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월 사람 혹은 영월 군민이라고 했을 때 아까 파리쟁이나 뉴요커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때 그 도시는 그 해당 문화로 특화된, 브랜딩된 도시다. 문화도시에서 브랜딩이나 지역 특화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일하고 집에 가다가 막걸리 한 잔 먹을 수 있는 대포집도 좋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취미 활동할 수 있는 일상의 문화 공간도 좋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삶 자체가 어떤 문화를 일으키느냐. 그래서 그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장되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문화민주주의고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고 시민들의 역할이고 어떤 역할을 누구와 왜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기획자들과 이 작가들이 전시하고 싶었던 건 칼일까요? 이 상인들의 이 이야기와 마음들을 전시한 거라고 봐요. 간판에도 다 자기 나름의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전시하고 싶었던 건 의자일까요? 노점을 하면서 일해왔던 그 삶의 무게를 전시한 거라고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주제로 전시를 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느냐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쟤들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길래 이런 걸 발견하고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지? 여유가 있어야지 일단 가능한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집 가면 이렇게 짝대기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달려있잖아요. 하드 껍데기 모아갖고 칠을 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해갖고 4개를 놓으면 액자가 되잖아요. 이 액자를 거는 문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그 액자를 어디다 걸었냐면 지나가다가 봄에 요만한 제비꽃 하나 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쁜데 누가 밟으면 죽잖아요. 거기다 그 액자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골목 하나를 그렇게 채운 거예요. 근데 그게 발견된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었을 때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문화적 활동들을 통해 갖고 만들어낸 연대의 힘, 에너지가 필요한데 저 에너지는 누가 누구에게 떨궈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애정을 갖고 이렇게 참가하는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 만약에 영월이 문화도시가 된다면 그 역할과 권한이 여러분들한테 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좀 알려주세요라고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도시는 당당하실 땐 당당하시되 우리가 그렇다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했잖아 라고 할 것도 아니다. 그 빈대가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도시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개인의 그런 문화가 이렇게 확장되거나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하기 전과 지정된 이후에 비포 애프터가 명확할까? 잘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아진 거네. 이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보편적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좋은 사람으로 대우받는 거, 사명감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그릇이라고 하는 도시, 그 공동체 단위를 놓고 문화 얘기를 해보는 첫 번째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월이 어떤 문화도시로 가겠다라고 방점을 이제 여러분들과 합의해서 찍어놓은 게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이 달성되기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리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준비 단계를 길게 즐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이 바뀌고 행정이 뭔가 변화하는 거의 시작이 결국 문화도시고, 공무원도 결국 우리의 국민이고 우리의 시민이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같이 이야기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소도시 전략을 내세우셔라라는 게 제 조언이었는데, 영월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에 가까운 민회나 이런 것들을 기초에 깔고, 두 번째는 공무원 전략을 쓰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영월의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영월 군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많은 정보와 예산과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는 구조가 영월에선 영월군청이에요. 권위적이거나 행정중심의 관료중심적이지 않고 저분들이 문화적으로 바뀌는 게 영월은 문화도시가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월군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들, 그들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관료화되거나 권위주의적이 되지 않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문화도시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전략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도시 전략으로 영월이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이후에 군 단위들도 문화도시 될 수 있는 게 풀린다. 그러니 우리 걸 뽑아봐. 우리가 선례를 만들게. 이게 전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천천히 잘 이렇게 호흡 조절해 가면서 잘해서 동업이가 문화도시 한번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보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주먹 앞으로 쥐고 영월 문화도시 파이팅! 너무 연출됐다. 네, 됐습니다.